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주말 사이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예년에 비해 조금 이르게 핀 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벚꽃 명소 대부분의 벚나무가 일본에서 온 왕벚나무인 소메이 요시노라고 합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도 99% 이상이 일본 왕벚나무였고요. 서울 여의도 윤중로도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산 벚나무인 제주 왕벚나무는 단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생 왕벚나무를 보급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인 왕벚 프로젝트 2050 회원들이 유명 벚꽃길에 심어진 벚나무를 전수조사한 결과라는데요. 이 단체는 일본 원산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국회나 국립현충원, 항일 유적지만큼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토종 제주 왕벚나무를 심으면 개량과 자원화를 통해 우리도 로열티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부가세 별도.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부문 대상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R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쉽고 빠른 인쇄 나만의 김선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오늘에서는 경북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북연구원 김용현 미래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40여 년의 찬반 논란 끝에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동의로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대표적 명산이기도 한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의 이제 지자체들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북부권에서도 상주, 영주, 문경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각 지자체의 입장이고, 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환경단체 입장인데, 네. 수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찬반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는 이제 케이블카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이제 문경, 상주, 영주 세 곳 정도인데,
문경은 이미 이제 관련 용역에 착수를 한 상태고 네. 영주는 내년쯤에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정, 문경, 상주, 영주 이렇게 세 곳. 자, 그럼 각 지역의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또 현재 진행 단계는 어떤지 먼저 용역에 착수했다는 문경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신영국 문경시장의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네. 설치 구간은 문경세제 제4주차장에서 주월산 감봉까지 약 2km 정도 구간입니다. 네. 소요 예산은 490억 원 정도고 상부 하부 승차장, 케이블카 삭도 등을 이제 설치할 계획인데 문경시는 이제 주월산 정상 능선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고 주월산 감봉과 주봉을 잇는 하늘길 조성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연말에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구체적인 이제 착공 시점은 내년 6월 그리고 준공 목표일은 이제 2025년 연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 문경세제 주울산 네. 내년 6월에 착공하고 준공은 그 다음 해 연말 예,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문경세제 4주차장에서 주울산 관봉까지 한 2km 예, 이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그 하늘길 조성 사업이란 말이 그 관봉과 주봉을 잇는 뭐 하늘다리 비슷한 그런 건가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렇게 두 가지 큰 계획이 있군요. 자, 문경 같은 경우는 꽤나 진행이 많이 됐네요. 네. 그 문경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관광객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이제 문경시가 새로운 관광 상품을 도입을 해서 문경세제의 관광객 유입을 이끌고 또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2010년에 문경시가 이제 주월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시의회 제동으로 이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문경 케이블카 소식이고, 자, 다음은 이제 영주를 좀 살펴보죠. 영주하면 역시 소백산이 딱 떠오르는데 소백산에 케이블카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8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소백산 정상까지 왕복 8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은 구상 단계인 만큼의 시작점이나 종착점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영주시는 이제 환경 친화적인 자재와 최신 공법을 이용을 해서 환경 훼손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원래 이제 소백산 케이블카 조성과 이제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편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케이블카 규모라든가 위치,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정확한 사업비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구상 단계다. 소백산 네네. 케이블카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구간이 좀 길군요. 한 8km 왕복으로 한 800억 원 정도의 예산 대략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 추정 예산이 800억 원 이상이 드는 만큼 사업의 이제 타당성 용역이 우선돼야 하고요. 예. 또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거나 소백산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시는 일단 원래는 용역 착수,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이제 자연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2025년에 이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2026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이제 2027년에 이제 소백산 케이블카가 착공을 해서 2029년쯤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계획대로입니다. 계획으로만 보자면 29년에 준공.
자, 근데 아직 뭐 모르는 거죠? 지금 뭐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건 뭐 일단 계획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까 그 문경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된 거고요. 케이블카 예. 하는 거. 영주는 계획 단계다. 자, 구체적 용역이 진행된 문경, 그리고 타당성 조사 착수에 이제 나서는 영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상주를 이제 마지막 봐야 될 텐데, 상주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지금 수준이라고요. 네. 속리산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상주는 오래전에도 뭐 케이블카 설치 주장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현재까지는 뭐 크게 진전된 건 없는 상황이고요. 아하. 다만 이제 속리산은 주봉인 천왕봉보다가 더 경치가 좋은 이제 문장대 쪽에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데 이 문장대 등산의 출발점이 이제 상주시 하북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북면 일대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필수다. 뭐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속리산 문장대가 수많은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몰리는 곳인데 대부분이 이제 충북 보은 쪽인 법주사 방면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하북면에 이제 상주시 하북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에 남녀노소 누구나 문장대를 올라갈 수 있게 되고 또 상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또 법주사로 인해서 충북 보은의 산이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한 속리산을 경북 상주의 산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우리가 속리산 하면 보은 먼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뭐 마찬가지로 상주의 산이기도 하니까 속리산이. 네네. 우리가 2주 전이었나요? 그 상주시 의원이 관련된 법안을 또 발의를 해서 네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상주의 산을, 이 속리산, 상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그렇죠. 이제 상주의 관광지를 상주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못하고 있는 반면에 보은군에서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 적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문장대와 관련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그래서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8일날 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 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속리산 케이블카 경우에는 뭐 환경 파괴와 국립공원 개발 인허가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공통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충북 보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발 주도권 문제도 뭐 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기야 뭐 보은 쪽에서도 많이 견제를 또 할 테니까요. 예, 그렇죠. 여기. 자, 속리산, 소백산은 이제 국립공원인 거고 문경세제 경우는 경상북도 이제 도립공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이 세 곳의 국도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 문제는 역시 환경 문제, 이 환경 훼손 여부일 것 같은데요. 수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데 이 환경 훼손 소지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뭐 자원 개발이냐 환경 보호냐 예. 가장 큰 딜레마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국립공원 두 곳, 뭐 도립공원 한 곳에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반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대 움직임은 없지만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뭐 환경영향 평가 등이 이제 시행될 경우에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각 지자체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로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하면서 각 지자체가 앞다퉈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환경단체의 뭐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뭐 너도 나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해도 벌써 세 군데가 케이블카 설치 그렇죠.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는 뭐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지역 어떻습니까? 뭐 다른 지자체 케이블카 조성 관심을 좀 두고 있나요? 다른 데도? 일단은 지리산 케이블카가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지리산은 뭐 경남 산청, 하동, 함양, 전북 남원, 전남 구례 이래 몇 개 시군에 걸쳐져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일단 경상남도와 이제 전남 구례군이 케이블카 설치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경상남도는 2012년과 16년, 17년에 이제 세 차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무산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별개로 이제 전남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후에 자체적으로 4번 정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을 했었으나 뭐
번번이 실패했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반드시 건립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운행을 위한 뭐 공원 계획 변경 신청도 하기도 했고요. 뭐 강주에서도 무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대전시는 이제 1968년에 설치를 했다가 2005년부터 이제 운행이 중단된 오문산 케이블카를 확대해서 재가동하기 위한 경제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 다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지리산부터 해서 광주의 무등산, 대전의 보문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가까운 대구 같은 경우도 왜 팔공산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팔공산 또 비슬산 이렇게 유명한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케이블카? 대구시는 팔공산 갓바위로 이제 이어지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을 했었는데 불교계나 환경단체가 이제 뭐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을 하면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군이 이제 주도적으로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반발도 거세고 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구시나 달성군 등이 팔공산이나 비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뭐 오늘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비용 문제 크게 봐서 비용 문제하고 환경 훼손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양측의 입장이 뭐 다들 일리가 있는 거니까요. 케이블카 설치하자, 뭐 환경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 양승진 기자는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에 뭐 소백산 비로봉을 좀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소백산.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했던 초기만 하더라도 뭐 할 게 없어서 이제 뭐 문경세제라든가 주변에 이제 뭐 주황산 주봉이라든가 이런 북부권 시군에 괜찮은 곳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산도 잘 타시는군요, 우리 양 기자. 잘 타지는 않는데. 그리고 저 특산주도 잘 드시고 산도 잘 타시고. 네, 뭐 그랬는데 이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뭐 임도라거나 아니면 등산로가 이제 가꾸어져 있어가지고 뭐 크게 등반에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을 하고 뭐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신규로 이제 관광 계획을 유치하는 것도 분명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있는 임도라든가 이제 뭐 등산로들을 더 잘 정비하고 그래서 환경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뭐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어떨까. 이건 산 잘 타시니까 양승진 기자님. 산 못 타시는 분들은 여기 케이블카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UAM 그러니까 이제 뭐 드론을 이용한 이게 뭐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언젠가는 이 시점이 한 2030년쯤 되면 그게 상용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케이블카보다야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드론을 이용해서 정상을 오른다고. 그건 훨씬 더 먼 얘기 같아서 글쎄요. 조금 더 일단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케이블카 소식 또 잘 배워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경북의 노동 환경과 근로 실태는 어떨까요? 최근 경상북도에서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 노동 실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경북연구원의 김용현 미래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자, 경북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 실태를 조사하셨다. 뉴스에서도 예. 봤는데 오늘 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사 어떤 배경에서 실시가 된 조사인가요? 예, 보통 노동 정책이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그냥 국가 단위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뭐 노동자 권익 보호라든지 노사 상생이라든지 안전한 일터 관련해서 지역 단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뭐 새로운 노동 유형이라 그럴까요?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감정 노동자, 필수 노동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노동 권익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 그래가지고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중요한 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그 지역의 노동 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반영을 조사를 해서 경상북도의 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지역의 근로 실태, 노동 실태 좀 비교적 안 좋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예. 자, 그 실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그 실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첫째는 이제 그 경북 지역 취약 노동자 근로 실태 조사랑 경북 사업장 주로 이제 우리가 대기업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많이 조사를 하지만은 10인에서 99인 정도 중규모의 규모의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 100명,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한 500개 사업체를 조사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그 연차 그러니까 뭐 연차 휴가 그러니까 취약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연차 휴가 일수가 좀 적다든지 제가 또 나중에 수치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복리후생이 또 낮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많이 뭐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동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인식이 낮고 교육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근로자들 인식이 낮은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노동 기본권이니까 4대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그 가입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위험이라든지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감독자 비중이 지금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굉장히 그 타이트한 어떤 그런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세 규모의 업종들에서는 이런 감독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안전보호 장치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뭐 취약 노동자 중심으로 그리고 사업장 중심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 연차 문제, 복리후생,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문제, 교육훈련 등등 대체적으로 다 안 좋군요.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 뭐 좋은 점은 없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좀 찾아볼 수 없었나요? 그래서 경상북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노동 시장 실태 조사는 처음 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지금 좀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실태 조사를 자주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그걸 좀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진 그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주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우리 북부 지역의 그 소득 있잖아요. 노동자 소득하고 또 노동 시간 이런 건 뭐 조사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 이게 참 우리가 경상북도를 총 이제 4개 권역으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4개 권역. 네, 북부권은 이제 안동, 뭐 예천, 영주 이쪽 해가 8개 시군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동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서부는 구미를 중심으로, 남부는 이제 대구시를 중심으로 하는 8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그 근로자, 그러니까 이게 취업자 임금이 좀 북부, 그러니까 우리 안동, 예천 이쪽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전체 그 임금이 월 273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북부권이 262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200만 원 미만도 한 25% 정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저기 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뭐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농업 분야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었고. 그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제 임금이 좀 낮으면서도 또 그러면 근로시간도 왜 아까 농업 분야라든지 업종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근로시간이 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봤을 때 경북 전체가 45시간이고요, 평균이. 북부권이 46.4시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52시간 초과하는 비중도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이 많고 농업이라든지 이쪽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근로시간이 좀 길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체적으로 평균 소득은 낮고 노동 시간은 좀 더 긴 게 우리 북부 지역의 이 현실이다라는 조사 결과 말씀해 주셨고, 그 이유 원인도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열악합니까 북부권이? 그 조금 전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업 구조적으로 그 경상북도 북부권 권역이 물론 이제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베어링 관련된 제조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농림업을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 좀 약하고 또 바이오 관련 업종이 또 있다고 하지만 그게 좀 첨단화 이런 쪽에서 이제 경쟁력이 또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인력 구조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뭐 고령자가 많고 지방 소멸 지역으로 우리가 좀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경상북도 16개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뭐 인구 뭐 고령화 이것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군요. 아무래도 뭐 젊은이들이 많이 벌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취약 노동자의 근로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취약 노동자라는 이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통계 조사를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할 때 취약 노동자 개념 정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임금 근로자 중에는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뭐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임시 일용직을 우리가 이제 통계 조사를 할 때 기반을 하되 여기서 많은 취약계층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비정규직으로서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여성, 장애인, 고령자 이런 쪽의 어떤 계층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체로 조사해 보니까 정규직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생각하는 정규직이 한 48.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무계약직이 한 3.8%, 기간제 14.8%, 그다음에 이제 파견 근로라든지 하청 용역해서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특수고용 관련해서도 뭐 한 3.5%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이 한 6% 정도.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게 근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취약계층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취약계층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그러니까 임시직, 일용직, 여기에다가 뭐 플랫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고령자 이렇게 대상자를 말하는 건데, 고용 형태 보니까 정규직이 50%가 채 안 되는군요. 48.5%.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노동시장 이게 조사를 할 때 조금, 왜냐면은 좀 취약계층을 약간 타겟으로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동등한 비율로 한 게 아니라 약간은 그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좀 조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노조가 거의 없겠네요. 노조가 있는 근로자들이.
예. 뭐 어느 정도나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세 업종이다 보니까 영세 규모의 기업들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 93% 정도가 노조가 없고요. 이 노조 없는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주로 보면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그 기업 사업체에서 이제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도 한 50% 넘습니다. 아, 연차가 아예 없다고? 예. 그리고 연차 휴가일 수가 또 15일 미만인 데가 한 31.4%로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또 직장 복리 후생과 관련해서 여성 생리휴가라든지 뭐 출산 전후 휴직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노동기본권 4대 보험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쪽이 4대 보험이 미가입률이 20% 정도거든요. 사실은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비율이 나타났다는 것은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그 안전망이 좀 불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경북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북부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청소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청소년과 청년 이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 앞으로 필요한 정책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째, 노동인권 플랫폼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노동권의 보장,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년 노동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현장을 우리 청년 정책 하고 있지만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인권, 청년층에 대한 노동인권 플랫폼과 구축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청년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관련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청년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특히 열정페이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 노동권익 보장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단시간 일자리, 이 단시간 일을 하는데 이 단시간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그때 끝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14시간 미만 그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고용 안전망 예를 들어 이거 뭐 14시간이 좀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고용 안전망 예를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청년 알바에 대한 어떤 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청년 노동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청년을 보는 또 그 연령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청년고용특별법에서는 15세에서 29세로 청년을 보고 있고 경북의 또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19세에서 39세, 정부의 청년에서는 뭐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다양한 청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 구조별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고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이 좀 많이 다른데 이런 데에 대한 조사 통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현장을 알아야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을 하든지 뭐 성과를 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요번에 우리 노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청년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를 하시는군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경북연구원 김용현 미래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청년 얘기를 해주셨고 자 다음 뭐 중장년과 고령자에 대한 뭐 정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중장년 고령자는 또 우리 경상북도가 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직 지원 서비스라고 이제 퇴직하고 은퇴할 무렵에 또 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교육을 시켜서 다른 업종으로 좀 전환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에 보면 주력 산업이라든지 뭐 에너지, 원자력 이런 신성장 산업 쪽에 근무하는 좀 전문 인력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퇴직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좀 DB 구축을 좀 통해서 추가적인 또 이 전문가들이 퇴직했지만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워낙 다들 젊으시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재고용 뭐 이런 정책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자, 여성과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가장 큰 쟁점은 결국 경력 단절을 완화시키는 건데요. 뭐 이것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노동 정책에서는 우리가 남녀 임금 격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경북의 여성 임금에 대한 게 사실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성 노동자의 고충 뭐 이렇게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뭐 상담소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경북도가 또 이렇게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히 여성 MZ세대, 젊은 워킹맘들이 고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워킹맘들이 고용되는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고용 우수 기업 선정을 통해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결혼한 그 MZ세대 워킹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로 보고요. 예.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확충이 좀 경상북도가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 그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민간 부문에서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취약 노동자 근로 실태 많이 열악한 상황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경북의 노동 정책 방향 뭐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노동시장, 노사관계, 산업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확인과 모니터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5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노동정책 기본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보면 감정노동자라든지 이동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생활인권 관련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전부 개별법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노동시장 변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로서의 어떤 제도적으로 노동정책 기본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취약 노동자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영화 다음 소희라고 봤거든요. 혹시 우리 보셨나요, 실장님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거 꼭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취약 노동자 특히 그 콜센터 직원을 소재로 다룬 그런 영화였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이 취약 노동자가 많다는 거,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얘기거든요. 뭐 지속적인 관심 뭐 쭉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태 확인 또 모니터링 또 대책까지 계속 앞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연구원 김용현 미래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 읽기 시작하죠.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대학생의 주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 사는 게 팍팍해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또다시 이제 등록금 인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안동에도 대학이 몇 개 있는데 특히 안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학생들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안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학생들의 주거 생활에 대해서. 등록금 얘기하셨는데 혹시 안동대학교는 등록금 올해 어떻게 되죠? 인상? 올해 동결이죠. 올해도 동결이시고. 네네. 우리 지역 대부분 다 그렇죠? 동결이죠?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요즘 대학생들, 우리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주로 자취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하숙도 많이 했었고. 자, 사실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한다는 게 좋은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마냥 설레기만 한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죠.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배움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녔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유학 갔다 오고, 과거에도 구법승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위해서 청나라에 갔다 온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타지로 가는 학생들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아졌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타지로 가는데 이게 집을 제대로 마련해야지 안정된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대도시에 가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고 소도시에 오면은 또 시설 문제들이 또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애달픈 점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자취방 얘기하셨는데 자취방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기숙사거든요. 그렇죠. 기숙사. 기숙사. 이제 그런데
자취방은 이제 혼자 사는 자유가 있고 뭔가 독립 생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아주 여러 유리한 점이 많은데 기숙사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 비해서 같이 이제 생활한다는 게 맞아요.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어느 게 좋은지는 말할 수 없어요. 성격이나 취향, 비용 이런 거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이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대학생들에게 주거비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또 등록금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정부의 재정 지원 뭐 여전히 인색하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교수님이. 네, 몇 번 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어요. 그런데 대학은 이제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14년째 지속되니까 이제 재정난이 해소될 수 없을 만큼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립대학들이 드디어 이제 그 교육부 정책의 반기를 들고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등록금 올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대학이. 그리고 이제 국공립대학 가운데서도 서울시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서울시립대 하면 그 반값 등록금으로 좀 유명한 학교 그렇죠. 아닙니까? 예. 국공립대 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데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립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중에서 100억을 삭감을 했어요. 100억씩이나요? 한 번에? 그러니까 뭐 안 올릴 수는 없죠. 안 올릴 수가 없죠, 이제. 교육부 지침이 이제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 교육 당국이 좀 문제가 있는 게 교육은 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육은 싸도 괜찮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 재정이 없어도 교육은 뭐 잘 굴러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는데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수준의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는 지금 평균 등록금이 무려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이비리그가? 근데 우리 욕하지 않잖아요. 비싸도 좋으니까. 근데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공교육을 강조하는 데는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국가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서 오늘날에 지금 대학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 세상에는 싸고 좋은 건 없다.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등록금 인상이란 건 이 학생들 주거비, 생활비와도 역시나 뭐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학부모님들이 학생이 이제 한번 외지에 가면은 일정 액수를 이제 이만큼 지출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쭉 준비를 해오셨고 계속. 근데 그 중에 이제 등록금이 올라가면은 다른 비용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혹시 학비 총량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학생이 어디서 장학금을 받아야 돼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뭐 해야죠. 장학금이 이제 가장 쉽고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거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로 학생들이 덕을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지금 주거비 상승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국가도 대학도 그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가장 손쉬운 그리고 이제 저렴한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건 기숙사입니다. 그럼요. 기숙사 좀 충분히 많이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면은 대학가 주변에 임대업자들이 반발이 심해요. 인근에 임대업자, 원룸, 임대업.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 그 기숙사 늘리려다가 주변 임대업자들 반발로 인해가지고 못해요. 맞아요. 그 뉴스 기억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제 사정은 그보다는 낫지만은 우리는 좀 이제 이런 면에서 좀 더 기숙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기숙사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기숙사 내부에 뭐 어떤 문제? 기숙사 정책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여학생 기숙사, 우리 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가람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운영위원을 맡은 적이 있는데 예. 거기 무려 한 방에 4명의 여학생이 들어가요. 4인 1실이에요? 네. 2인 1실 아니에요? 기본이 4인 1실이고 2인 1실이 일부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저는 대학생도 성인인데 그럼요. 성인이 그 사생활 공간인 침실을 그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공유한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그렇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쭉 생활해야 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옆에 이게 사생활인데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2층 침대 2개씩 이렇게 있었나요? 양쪽에? 그렇죠. 2층 침대로? 네. 아유,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숙사 정책이 크든 작든 크면 돈 많이 내고 작아도 1인 1실을 해서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알바도 하고 학업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방학 중에도 캠퍼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쾌적하니까 혼자 쓰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머무르면은 대학에서는 여름 학기라든가 겨울 학기 강의도 제법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안동시에도 학생들이 늘 머무르게 되니까 생활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안동시는 기숙사 증축이라든지 대학촌 건설이라든지 이런데 좀 전향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정말 안동시에서도 그러면 안동 이 학생들이 타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주민등록 옮길 거예요. 그러면 안동시는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정말. 예. 네, 정부에서 교부금 많이 받아올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학교 중에 기숙사 생활하다가 아니면 뭐 자취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서 또 적응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또 본 집에 가서 생활을. 집에 가면 잔소리만 듣죠. 네, 그 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방학 중에도 안동에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다 도움이 될 테니까. 혹시 요즘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발상을 바꿔서 기숙사를 제대로 하고 주변 대학가 원룸촌 분들하고도 적절하게 좀 조율하면은 저는 충분히 안동이 이 청년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안동대학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를 뭐 학생 그 기숙사 충원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수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수용률이요. 네, 수용률. 이거를 예를 들어 학생 100명 가운데 몇 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30-40%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많네요. 안동대학은 꽤 이 기숙사 수용률이 높습니다. 이게 높은 편이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30-40%. 그런데 문제는 기숙사의 이런 생활에 좀 공동생활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또 기숙사가 공동생활을 하는 만큼 규제가 많아요. 그렇죠. 통금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사감 선생님 그런 게 싫어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다가 나오는 학생이 많아서 지금 남학생 기숙사 같은 경우에 2인 1실이 보통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1인 1실이랍니다. 공실률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은 좀 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는 1인 1실 기숙사도 1인 1실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일단 쾌적해야죠. 기숙사도 그 식당 밥도 좀 더 맛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그거 뭐라 그러죠? 아침밥 1,000원 아침밥 그거 유행하잖아요. 네. 안동대는 할 계획 없나 모르겠네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저도 지금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제 안동대 총장 선거가 내일로 좀 알고 있는데 신임 총장이 들어온다면 또 어떻게 안동대학교가 또 바뀌게 될지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교수님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네. 네. 인사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였습니다.